센 기하 1단원입니다. 센 기하 1단원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뭐라고 부르냐면 2차 곡선이에요. 2차 곡선. 자, 2차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차수가 2차인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수가 2차인 애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곡선으로 배운 것 중에 2차 곡선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안 적어도 돼. 자, 뭐가 있었냐면요. y는 x제곱 이런 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2차 함수라 그랬죠. 2차 함수.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 형태로 나오죠.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통틀어서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차수가 2차인 애들입니다. 그리고 또 2차 곡선이라는 단어만 안 썼는데 단어를 쓰진 않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원래 뭐라고 배웠어? 원이라고 배웠지. 근데 x의 차수랑 y의 차수가 다 뭐예요? 다 2차죠. 따라서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이렇게 하고 중심좌표가 뭐고 반지름이 r이다 뭐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것도 2차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배우는 2차 곡선,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배우는 2차 곡선은 전부 다 요런 아이들 포함해서 나옵니다.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포물선 그리고 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오니까 완전 새로운 단원을 배운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새로운 것은 타원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처음에 배우는 포물선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에 배웠던 거 가지고 응용해서 얘기를 해요. 단지 이제 포물선의 정의만 달라지게 되는데 자 시작합니다. 자, 포물선부터 갑니다. 일단 포물선은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포물선의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포물선의 정의는 외우셔야 됩니다.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 보세요. 책 봐야 돼. 책 보고 얘기해야 돼. 포물선 정의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 포물선 내가 책 읽을 거야. 평면 위에 한 점 F와 2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질 때 우리 책에서 뭐라고 했죠? 점 F와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 하고 자 거기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는 잠시만요. 자,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이래? 자, 음영 처리되어 있는 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 점 F하고 L에 이르는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X축이 있어. 이건 적어야 돼. X축이 있어.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직선이 있어. 그냥 이 직선의 방정식을 X는 P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잡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마이너스 P라고 내 마음대로 잡을게요. 마이너스 P로 합시다. 마이너스 P라고 내 마음대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다고 해. Y축이 있다. 문제낸다. 우리 책에 써져 있는 정의대로 식을 만들 거야. 우리 책에 써져 있는 정의대로 식을 만들 건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요 직선과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 점.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좀 이따 쓸 건데 여기 어떤 점이 있어. 요 점을 x, y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 써져 있는 말뜻은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니네 책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거기서 말하는 직선 L이 요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직선을 L이라 그러고 요 점을 F라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똑같다는 거지. 근데 거리가 똑같은 점이 저기만 있냐는 거지. 아니야. 어디에도 있죠? 만약에 얘가 조금 더 내려왔어요. 여기 조금 더 내려왔다고 쳐. 점 P가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또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 맞니? 그리고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으면 여기 원점에 만약에 도달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 원점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가 또 같을 수도 있겠죠. 이런 애들을 계속 모아놓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을 쭉 모아놓겠다. 근데 이런 애들을 쭉 이렇게 모아놓으면 뭐가 돼? 구부러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 보여?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죠? 이 점들을 다 모아놓다 보면은 모아놓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 있죠?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맨 처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거는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항상 외워야 되냐면 정의를 항상 외울 것. 정의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식을 먼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하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식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열 배웠잖아요. 수열 그러면 어떻게 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n 더하기 n-1d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수열은 공식을 바로 외우는 건데 기하 파트는 정의를 외우고 정의에 의해서 식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의에 의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해낼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정의에 의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해낼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책에서는 포물선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x는 마이너스 p로 잡았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p가 되는 거예요. 거리는 p가 되는 거지.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누가 돼야 돼? p가 돼야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요 선에서만. 요 선상에서만. 그럼 왼쪽으로 p만큼 갔던 게 여기 한가운데가 지금 원점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p만큼 오면은 점 F의 좌표는 우리가 p, 0이라고 써야 되겠지. 거리가 p니까. 무슨 말 이해됐어요? 거리가 p니까 p, 0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좌표를. 그래서 나는 지금서부터 어떻게 하냐? 지금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쓸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로의 길이에요.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x좌표끼리 빼서 구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점들의 x좌표를 x라고 잡고 있어요. 왜냐면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 직선 x는 마이너스 p니까 이 점 위에 있는 모든 x좌표들은 다 마이너스 p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 편하라고 점 p를 오른쪽에 그려놨을 뿐이지,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쪽에 있고요. 이건 그리지 마세요. 어떤 직선이 이쪽에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점 F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과 거리가 같은 점은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조금 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면은 요 거리 또 같을 거고, 그럼 포물선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포물선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런 포물선이 나올 때는 오른쪽이 이 점들의 x좌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 걸 빼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는 거지 왼쪽에서 오른쪽 걸 빼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하는 건 적으셔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x와 여기 써져 있는 마이너스 p를 빼는 건데,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절대값 씌운 게 어느 부분이라고요? 절대값 씌운 게 다 이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 씌운 거는 이 부분들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 씌운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두 점 사이 거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x에서 p를 빼요. 이렇게. 그 다음에 y에서 0을 빼줘요. 이렇게.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얘를 루트 씌워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 다음 줄에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x 더하기 p는 루트 쓰시고 x 빼기 p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나는 여기서 루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서 저는 양변을 지금서부터 제곱할 거예요. 자, 양변을 제곱해주면 왼쪽은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건 어떻게 돼요? 루트만 사라지게 되죠. 루트만. 맞니? 루트만 사라지니까 x-p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만 남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나올 거야. 근데 해놓고 보면은 x제곱과 x제곱 없어지고 p제곱과 p제곱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지? 여기 오른쪽에 y제곱이 있어. 저는 y제곱만 왼쪽에 써볼게요. y제곱을 왼쪽에 썼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x를 오른쪽으로 보냈어. y제곱은 4px가 나왔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저는 무작정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저는 식을 유도했습니다. 그쵸? 정의에서 식을 유도했는데, 기하 파트 공부하실 때는 정의를 외우시고요. 그 정의에 의해서 식을 유도하는 거를 반드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제가 하듯이.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 기하는 답이 없어. 이게 안 되면 기하는 답이 없어. 근데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포물선의 표준형이라고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표준형. 포물선의 표준형.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포물선의 표준형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가야 돼. 여기까지 확인할 거야. 자, 지금까지 한 거 이해가 되셨으면 채팅창에 1번, 안 됐으면 채팅창에 2번 치세요. 빨리.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해 다 됐다. 그럼 채팅창에 1번, 안 됐다. 채팅창에 2번 치세요. 지금 안 자고 지금 다 필기하고 있는 거 맞지? 그리고 줌 안 들어온 인간들이 있어. 줌 다 들어와 빨리.
줌 다 들어와갖고 필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유롭지? 펜을 막 손에서 놔버리고 있는 건 뭐지? 앉아있으면 책상에서 필기하고 있는 모습 다 보이게끔 해놔 빨리. 오전에 졸지 말고. 한승민 어딨냐? 한승민 있는 거 맞아? 그렇지. 됐죠? 나 이거 지울 거야. 나 이거 지워야 돼. 오늘 첫날, 원래 폼을 2차 곡선은 첫날에 할 얘기 제일 많아. 나 이거 지울 거예요. 지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새로 그릴 거야. 니들도 새로 그려. 자, 지금서부터 포멀선에서 나오는 용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포멀선 새로 그리세요. 자꾸 그려버릇 하셔야 돼요. 일부러 하는 거야. 니네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그래프 그려버릇 하는 거 해야 되잖아. 그치? 자꾸 해봐야 돼. 자꾸. 일부러 해야 돼. 새로 그리라니까. 왜 가만히 있어. 새로 그리라니까. 새로 그려. 새로 그려. 새로 그려. 자, 포멀선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포멀선 정의.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어.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어. 아까 전에 x는 마이너스 p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점 f라고 잡고 이 거리 똑같으니까 난 여기다가 p, 0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아이들을 모아놓은 애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아놓은 애들을 계속 모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했어. 이 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 이 점들의 모임을 포멀선이라고 얘기하고 현재 얘는 y제곱은 4px라는 포멀선의 표준형을 나타내는 방정식까지 방금 전에 얻어낸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이 용어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 정직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해요. 움직이지 않는 정직선. 여기 자 노랗게 써놓은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 앞으로. 저 직선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 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 익숙해져야 돼요. 준선입니다. 준선. 앞으로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준선. 선생님이 앞으로 준선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 아, 움직이지 않는 직선. 포멀선의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뭐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 직선이 준선이라고 그래. 포멀선은 미리 얘기합니다. 포멀선은 준선 찾으면 문제 80% 푼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포멀선은 준선을 찾으면 문제의 80%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요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죠. 움직이지 않는 점. 움직이지 않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 움직이지 않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파벳을 왜 F라고 쓰냐면 영어 단어 중에 초점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초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단어 중에 포커스라는 걸 따와서 여기를 초점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점을 찾잖아요. 그럼 포물선 문제의 90% 푼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나 문제들을 보면 일반 문제집이나 학교 내시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을 보면 포멀선이나 준선 둘 중에 하나를 안 줘. 스스로 찾아야 돼. 아니면은 둘 다 안 줘. 그래도 니네가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죠? 일단 찾는 법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점들의 모임 중에 가장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요 빨간 부분 있죠? 가장 바깥에 튀어나온 요 포물선 중에서 가장 바깥에 튀어나온 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요 부분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포물선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꼭지점이라고 불렀잖아.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가장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준선하고 수직이면서 초점을 지나는 요 직선. 다시 얘기해. 준선하고 수직이면서 초점을 지나는 요 직선. 다시 한 번만 얘기합니다. 준선하고 수직이면서 어디 지난다고요? 초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한 글자로 축이라고 부릅니다. 축. 그럼 포멀선의 특징은 당연히 뭘까요? 이 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는 뭐야? 이 축을 중심으로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과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은 축을 중심으로 항상 대칭이겠죠. 포멀선은 축을 중심으로 항상 대칭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하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기하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형적 특징은 다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도형적 특징은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일단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용어까지 했잖아. 그럼 분석을 해야 돼. 분석. 잘 봐. 표준형에서 잘 봐. 필기 잘해. 내가 써주는 것만 적지 말고 내 멘트들도 적는 게 필기라고 그랬어. 알아서 정리 잘 하세요. 내 멘트들 들으면서 표준형이 주어졌어. y제곱은 4px라고. 근데 여기에 문자가 p가 있지. 근데 이 p가 어디에서 두 번 등장해? 여기에서 한 번 등장하고 여기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표준형에서 p값을 알아내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표준형에서 p값을 알아내면 초점은 p, 0인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표준형에서 p값을 알아내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표준형에서 p값을 알아내면 초점은 p, 0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되셨어요? 됐니?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잘 봐. 그리고 여기에 있는 p가 여기 있는 p랑 똑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가 y축이 있단 말이지. 이게 y축이 있다 보니까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x좌표는 당연히 양수야?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는 게 있어. 포멀선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p값이 언제일 때야? p값이 양수일 때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온다. p값이 양수일 때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온다. 미리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기한 수업을 들으실 때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색깔 들어가 있는 볼펜을 좀 다양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필기하실 때 한 가지 색깔로 표시하기가 아마 나중에 힘들 겁니다. 기하 처음 배우시는 경우에는 그 표시하면서 구별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 배울 때.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펜시점이나 어디든 가셔가지고 그런 거 좀 준비 좀 해두세요. 어쨌든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p가 0보다 클 때라고 하셨으니 궁금증이 생겨야 돼. 무슨 궁금증이 생겨야 되냐? 선생님, 그럼 p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겨야죠. 맞나요? 똑같은 y제곱은 4px인데 만약에 p가 음수야. 그럼 그때는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y제곱은 4p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p가 만약에 음수라면 준선이 마이너스 p인데 만약에 p값이 음수라면 얘가 양수로 바뀌어버려요. 얘가 양수로 바뀌어버리면 준선은 어느 쪽에 그려져야 돼? 오른쪽에 x는 마이너스 p라고 그려지겠죠. 지금 우리는 뭘 가정하고 있는 거야? p가 음수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야. p가 음수일 때 지금 모양을 하고 있는 거야.
P가 음수일 때 뭐야? P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조건 음수.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거는 기하 니네 이과잖아. P가 음수라고 가정했잖아요. P가 음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어도 이거는 뭐야? 양수인 거죠. 그럼 뭐야? P가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간에 준선은 무조건 X는 마이너스 P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P, 0인데 P를 음수라고 가정했으면 초점의 좌표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초점의 좌표가 왼쪽에 있으려면 여기 F가 P, 0이라고 나와 있겠지.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근데 여긴 앞에서 마이너스가 안 붙었는데요. 아니라고요. P가 처음부터 음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놈 자체가 음수고 이놈 자체가 음수니까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포멀선은 뭐라고요? 어떤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움직이지 않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다 어떤 경우? 같은 애들을 갖다 싹 다 모아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P가 음수일 경우에는 포멀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애들이. 이해되세요?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아, 그럼 내가 정리를 했어. 아, 알았다. 뭘 알았어? y제곱은 4px라는 형태는 포멀선의 모양은 일단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일 것이다. 그런데 P가 양수일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P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겠구나. 여기까지가 반절 배운 거야, 반절. 자, 지금까지 한 거 이해되셨으면 채팅창에 이응 치세요. 지금까지 한 거 이해되셨으면 채팅창에 이응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 됐으면 어디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 지금까지 한 거 다 이해되시는 거죠? 되고 있는 거 맞지? 되고 있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없어? 야, 여기 듣는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이응이 왜 이렇게 없어? 듣고 있는 거 맞아? 자빨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어야 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럼 포멀선이 이런 모양만 있냐? 아니라고. 왜? 니네는 이미 포멀선 어떤 거 배웠어? 이차함수 이렇게 되는 거 포멀선 배웠어, 안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 배웠잖아. 이렇게 되는 포멀선 다 배웠잖아. 그치? 그럼 그런 포멀선을 나타내는 식이 분명히 있겠죠. 그걸 지금서부터 내가 또 알려줄 거야. 또 필기해. 또 필기할 준비해. 오늘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필기하다 끝난다니까? 또 그려야 돼. 이게 센이라는 문제집은 개념서가 아니죠. 센이라는 문제집은 개념서가 아니고 유형서예요. 유형서다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작게 나와 있다고. 근데 니들은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내신 대비용으로 쓸 수밖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내신 대비 수업이에요, 여러분. 기하 내신 대비 한 달 전 다시 그런 거 없어요. 내신 대비 수업이기 때문에 센 유형으로 하는 거지만 개념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엄청나게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책이 지저분하고 찢어질 정도로 막 돼 있어야 돼. 자, 또 합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는 양옆으로 그려지는 포멀선을 했는데 그렇다면 위아래로 그려지는 포멀선은 없겠냐는 거지. 자,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포멀선의 정의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직선과 움직이지 않는 점,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직선과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는데 걔네 둘하고의 거리가 서로 같은 아이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할 거냐면 아까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 가로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로로 그려질 때를 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p라고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p. y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이놈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이놈하고 같은 간격, 이놈하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저는 하나의 점 F를 잡을 건데, 얘는 지금 간격이 P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현재 P고, 같은 거리로 선생님이 잡는다고 했으니까 이 간격도 P가 되게끔 해야 돼. 둘의 간격이 같게끔 잡으려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0,P라는 좌표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저 F로부터의 거리와 아래쪽에 그려진 직선하고의 거리가 똑같은 아이들을 모아보겠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막 있을 수 있겠죠. 요 거리하고 같다. 이런 아이들을 모아보겠다는 거지. 근데 나는 요 점의 좌표를 지금 x, y라고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x, y가 들어가 있는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방식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세로기 때문에 y좌표끼리 빼주셔야 돼요. 세로길이니까 y좌표끼리 빼주셔야 되는데 이 점의 y값은 여기, 이놈의 y값은 마이너스 p예요. 따라서 나는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했죠? 이 점이 움직이는 점이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지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우리가 유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에서 얘를 뺀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를 표현한 거예요. 여기를 표현한 거야. 여기를 표현한 거야. 이 왼쪽 부분은. 근데 이놈하고 얘하고 거리가 같다. 그럼 얘하고 거리는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x, y에서 0,p를 빼. 그럼 x 빼기 0을 해주면 누가 나와? x제곱이 나와. 자지 마라. 펜 잡고 자지 마라. 펜이 왜 안 움직이냐? 펜 잡고 자지 마라. y 빼기 p의 제곱이야. y 빼기 p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를 루트 씌워야 되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똑같다고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난 어떻게 해줘야 돼? 양변 제곱해줘야 돼. 쉬는 시간 나 종 치는 거랑 상관없이 할 거야. 종소리 들려도 니네 쉬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다 정의 알려주는 거 다 끝낼 때까지 한 번도 안 쉴 거야. 정의 알려주는 거 다 끝낼 때까지 한 번도 안 쉴 거니까 종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양변 제곱합니다. 이거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이죠. y제곱 플러스 2py 더하기 p제곱은이에요. 왼쪽 거는. 오른쪽 거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거를 전개를 합니다. 오른쪽 걸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이에요. 그게 얘랑 둘이 똑같대요. 그러면 p제곱 없어지죠. y제곱 없어지죠.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p, 미안해 이거 x 아니잖아. 미안해 y야. 얘들아 미안해요. 이거 마이너스 2py죠. 선생님 실수했어. 마이너스 2py가 왼쪽으로 넘어갔어. 마이너스 2py가 왼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난 이거부터 쓸 거야. x제곱은 뭐야? 얘가 넘어갔으니까 4py입니다. x제곱은 4py입니다.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또 다른 포물선의 표준형이야. 얘도 표준형이야.
얘도 표준형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어라라 내가 지금 P라고 잡아놓은 게 X축보다 위에 있어. 내가 지금 P라고 잡아놓은 게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P값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죠. 어라라 X제곱은 4PY라는 표준형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있는 P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그러면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네. 니네가 알고 있는 Y 아래로 볼록이라는 포멀선이 만들어지려면 어때야 돼요? P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때는 P가 0보다 클 때의 모양이구나. P가 0보다 클 때의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용어들이 다시 또 똑같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 움직이지 않는 이 직선이 있죠. 움직이지 않는 이 직선을 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선. x제곱은 4py일 경우에는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구나. 근데 아까 전에 이거 말고 이거 뭐라고 했지? 여기 뭐라고 한다 했어? 앞으로 초점이라고 한다. 초점. x제곱은 4py일 때 초점은 그럼 뭐다? 0,p구나. 초점이 0,p구나. 그쵸? 그 다음에 이런 포물선이 막 그려지는데 가장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요점은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때부터 그 용어는 똑같아져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 다시 얘기합니다.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요 직선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 반드시 뭐야? 대칭. 이 축을 중심으로 반드시 좌우 대칭. 이해되셨어요? 이 축을 중심으로 반드시 좌우 대칭. 됐니? 됐지? 그러면 나는 공간 때문에 여기 지울 거야. 니들은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나는 공간 때문에 여기 지울 거야. 지금 얘는 x제곱은 4py라는 표준형이에요. 그쵸? x제곱은 4py라는 표준형인데 그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기하를 공부하는 이과분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네가 p가 양수일 때야? 그러면은 p가 음수일 때도 있겠네? 그럼 p가 음수일 땐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질까 반드시 고민하시는 거라고. 기하 배우는 분들은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듣는 거야. 그럼 다른 건 뭐 있지? 계속 이렇게. 알겠니? 그럼 p가 만약에 음수가 됐다.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음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로 바뀌어버리니까 y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은 가로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때는 p가 만약에 음수라면 준선이 위로 올라가 버리죠. 왜?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만 내가 지금 오른쪽에 그리는 건 누구야? p가 0보다 작을 때의 모양이야. p가 0보다 작을 때의 모양을 그리겠다고. 근데 p가 0보다 작으면 이 값이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되니까 당연히 위에다 그리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정상. 그런데 우리가 0,p라고 얘기했던 요 p값이 원래 양수였는데 p값이 음수면 0,p라고 나와 있는 요 p 자체가 음수니까 얘가 어떻게 다시 아래로
내려와 버려. 그럼 그때는 점이 여기에 생긴다고.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같은 간격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을 모으면, 긁어 모으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돼? 이런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모이겠지? P값이 음수가 되면 포물선은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는구나. 언제? x제곱은 4py일 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가 니네 책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니네 책에 나와 있는 그 포물선 괄호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 아직 괄호 3번 설명도 못했어. 알겠어요? 자, 지금서부터 쉬는 시간 가집니다. 지금서부터 쉬는 시간 가지는데 밴드 나가지 말고 줌도 나가지 말고 쉬는 시간은 10분 못 줘요. 8분 드릴 거예요. 니네가 지각했잖아. 난 몰라. 지각한 새끼들 때문에 나는 몰라. 일찍 오신 분들은 피해보는 거 알겠는데 미안합니다. 지각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8분만 할 거고요. 종 치면 바로 땡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밴드 나가지 말고 계세요. 쉬었다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 문제를 풀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로 문제를 풀 거고요. 기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하 숙제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하 숙제까지 하셔야 되고요. 기하 숙제를 제출하는 방은 제가 따로 만들 겁니다. 기하 숙제를 제출하는 방은 제가 따로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 따로 질문을 그때그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하 토요일에 지금 일단은 여러분 정규 수업을 나가고 다음 주 토요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쳐놀다가 토요일 하루 전날 기하를 몰빵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의 경우 있는데 한 문제도 안 풀릴 겁니다. 필기 아무리 열심히 해놨어도 한 문제도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하 숙제는 매일매일 몇 문제씩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센이라는 건 문제집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센이라는 이유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유형 1개, 2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해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그걸 연습하기 좋은 게 이거라서 센이라는 걸 하는 거야. 개념을 맨 처음 배우는 애들인데도 센을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다 선생님이 정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이거는 지금부터 내가 보여드리는 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지금부터 내가 보여드리는 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정리는 하자고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자, 첫 번째. 포물선이 여기 아직 그리는 거 아니야. 포물선을 먼저 그리지 마. 니네 그림 그릴 때 포물선 먼저 그리는 거 아니야. 항상 초점하고 준선부터 먼저 그려주세요. 문제에 포물선부터 그려져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준선하고 준선 먼저 그리는 거야. 자, 어떤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 있어. 이게 x는 마이너스 p야. 그리고 초점 좌표가 p, 0이야.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포물선의 정의는 이 어느 한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와 어느 한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싸그리 모아놓은 겁니다. 그 모아놓은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물선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는 P가 어떨 때야? P가 0보다 크면서 이때 당시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P가 음수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P가 음수면 방향이 바뀝니다. P가 음수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P가 음수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그려지는 포물선이 있었는데 위아래로 그려지는 포물선도 아까 있었어요. 맞죠? 위쪽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포물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직선 못 그리니? 위쪽 아래쪽으로 그려진 포물선도 있었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하냐, 얘를 준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가로로 그려지니까 y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얘는 0,p야. 0,p야.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직선까지의 거리와 움직이지 않는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포물선인데, 그때는 모양이 모아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그려진다. 그치? 근데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 아이들의 방정식은 뭐였어요? x제곱은 4py였고 요때는 p값이 0보다 큰 경우였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또 한 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y가 2차면은 이런 형태, x에 2차가 붙으면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인 형태. 위로 볼록인 형태가 나올 때는 언제야? 여기 있는 p값이 음수일 때. 되셨죠? 자, 일단 이거를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리지 않고 각각의 유형별로 지금 저하고 문제 풉니다. 자, 41번 B단계 41번 빨리 펴주세요. B단계 41번 빨리 펴주세요. 줌 나갔다 애들 다 들어와야 돼. 나 분명히 말했어. 줌 나갔다 애들 다 들어오라고. 김민 줌 안 들어와. 김민 줌 안 들어와. 국정현 줌 안 들어와. 이은비 줌 안 들어와. 김동현 줌 안 들어와. 박시현 어디 갔어? 박시현은 있구나. 미안. 은비 줌 들어와 있네. 미안해. 은비 미안해. 김동현 없는데? 김동현 어딨어? 아, 동현아 미안해. 동현이 찾았다. 동현이 찾았어요. 미안해요. 은비 찾았어. 은비 미안해. 은비 동현이 미안해. 은비 동현이 미안해요. 자, 갑니다. 41번입니다. 자, 상상하세요. 상상하셔야 돼. 점 마이너스 2,0을 초점으로 하고 있고, 초점이 뭐라고?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자.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봐. 상황을 봐야 돼. 초점이 마이너스 2,0이래요. 문제에서 대놓고 초점이라고 했어. 나는 초점을 다 F로 쓸 거야. 처음이니까. 여기가 초점이래. 문제에서. 여기가 초점이래. 근데 꼭지점이 이쪽에 있는 포물선이래요. 자, 봐봐. 초점하고 준선은 항상 꼭지점을 중심으로 반대에 있어. 서로. 초점하고 준선은 꼭지점을 중심으로 서로 항상 반대에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초점이 마이너스 2,0이고 꼭지점이 원점이라면 준선은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준선은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아야 돼. 그럼 x는 2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포물선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려진다는 거죠. 아, 우리가 찾고 있는 포물선은 이런 형태겠구나.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초점의 좌표가 항상 P값이니까 아 그렇다면 너는 P는 마이너스 2구나 P가 음수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맞구나 등등등의 정보를 막 문제 읽으면서 얻어내야 돼. 그러면 여기선 뭐예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의 포물선의 표준형은 y제곱은 4px인데 y제곱은 4px라고 하였으니까 p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찔러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따라서 y제곱은 마이너스 8x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근데 이 포물선이 a, 4를 지난대요. 그럼 난 여기다가 x 대신에 a, y 대신에 4를 넣어야 돼요. 따라서 16은 마이너스 8a가 되는 거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에서 a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확인 안 하고 그냥 갈 거예요. 자, B 다음 유형입니다. B 44번입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4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더하기 11은 0이에요. 이놈의 초점 좌표가 a, b이고 뭐 준선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어. a, b, c 다 구해달래. 자, 그러면 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어디에 2차가 달려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y에 2차가 달려있으면 좌우로 그려지는 포물선, x에 2차가 달려있으면 위아래로 그려지는 포물선. 근데 이 문제는 y에 2차가 달려있으니 좌우로 그려지는 포물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4, 4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4, 4 막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은 일단 이놈 두 놈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왜? y쪽이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y가 들어가 있는 뭔가의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준다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자, 여기 두 개 먼저 할 거야. 4 곱하기 y제곱 플러스 8y라고 안 쓰고 저는 2y라고 썼어요. 8y라고 안 쓰고 2y라고 썼어요. 반절 제곱이니까 더하기 1이야. 여기까지 했어.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플러스 4야. 근데 오른쪽엔 11이 있어. 11이 나오려면 난 더하기 7을 해주고 있으면 돼. 그리고 마이너스 4x까지 하고 0이야.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y 더하기 1제곱은 너 넘기면 어떻게 돼? 4x 너도 넘겨 마이너스 7이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아무 숫자도 남기면 안 돼요. 이 2차 항 쪽에는 어떤 숫자도 남겨져 있으면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x제곱 앞에도 어떤 숫자도 남겨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y 더하기 1제곱 앞에 어떤 숫자도 남겨두면 안 돼. 그래서 난 어떻게 하냐? 4로 나눕니다. 양변을 4로 나눕니다. 아시겠어요? 양변을 4로 나눕니다. 그럼 왼쪽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y 더하기 1의 제곱은 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와요? 여기는 x-7이 돼요. 7이 돼요. 7을 왜 p라고 쓰고 앉았어? x-7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포물선의 초점이나 준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쪽에 있는 p값이 굉장히 중요하더란 얘기야. 저쪽에 있는 p값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근데 x 앞에 써져 있는 숫자는 항상 뭘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 4p라는 것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 x 앞에 써져 있는 숫자는 항상 4p라는 형태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난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 4가 없어요. 여기 앞에 4가 없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4를 만들어줘. 다시 얘기해. 이 상태로 여기 앞에 다시 4를 만들어줘. 알겠습니까? 이 상태로 여기 앞에 4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4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4 곱하기 응? 뭐가 자꾸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들 그 업무를 보는 방이 있는데 거기가 자꾸 뭐가 물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꺼버렸어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내가 여기를 4로 만들고 싶은 거야. 여기 앞에를 근데 여기는 숫자가 지금 1이 나와 있잖아. 그럼 4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는 4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내 말 이해돼요? 자, 잘 들어. 여기 앞에 써진 숫자가 4p 형태로 보여야 되거든, 내 눈에. 여기 앞에 써진 숫자가 4p 형태로 보여야 돼. 4p 형태로 보여야 돼. 4p 형태로 보이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앞에 써진 숫자 현재 1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4p 형태로 쳐다보려면 4 곱하기 p 형태로 쳐다보려면 p 자리엔 4분의 1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숫자 짜맞추기라고. 상황 이해되셨어요? 숫자 짜맞추기입니다. 그래서 p 값이 얘는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됐니? 요거 이해 안 된 사람 빨리 말해. 저거 p 4분의 1로 쳐다본다 이해 안 된 사람 빨리 말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해. 다음으로 넘어가지. 지금 말해. 5 셀 테니까 그 안에 말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 없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p 값이 4분의 1이 누구야? 김동현 저요. 다시. 자, 봅니다. 내가 지금 초점을 알아내려면 x 앞에 써져 있는 개수를 알아야 되고 x 앞에 써져 있는 숫자를 4 곱하기 p라는 걸로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 앞에 4b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4 곱하기 p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4 곱하기 p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엄마 이거 4분의 7인데 미안해. 이거 숫자 잘못 썼어. 4 곱하기 p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써진 숫자가 1이니까 이 숫자 1이 4 곱하기 p로 내가 바라보려면 숫자 1이 맞춰져야 되려면 여기에 4가 있으니까 p 값은 4분의 1이라고요. 요 숫자가 4 곱하기 p 형태라고요. 김동현 이해됐어? 빨리 말해. 김동현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봅니다. 잘 봐요. 나 왼쪽 거 지울 거야.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래는 y제곱은 요거 잘 봐. 원래는 y제곱은 x야. 근데 그 x 앞에 4 곱하기 4분의 1이 있던 거야. 알겠죠? 원래 y제곱은 x인데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얘를 지금 y 더하기 1의 제곱은 x 빼기 4분의 7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4분의 7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뭐 하는 거야? 얘네는 지금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구한 요 식은 원래는 y제곱은 x라는 요런 형태, 요런 표준형에서 이 놈을 x축 방향으로 4분의 7만큼 이 놈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걸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이놈의 초점과 준선을 알고 있으면
이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얘네의 초점과 준선은 다 나올 거 아니야. 포인트가 그거예요. 얘네들의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 다 알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준선과 꼭지점과 초점이 다 나오지 않겠냐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여기 앞에 써진 숫자가 1이다 보니까 4p 형태로 쳐다보면 얘는 현재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이 4분의 1이 p값이라는 거고요. 이 4분의 1이 p값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초점은 y제곱이 y가 2차니까 이런 형태고요. 그때 초점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p값이 4분의 1이니까 원래는 4분의 1,0인 거고 원래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고 원래는 꼭지점이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0,0이었던 거야. 원래는. 근데 이 애들을 아래쪽에 내가 써놓은 것만큼 다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초점은 4분의 1이었던 게 4분의 7만큼 가야죠. 평행 이동 시키셔야 되고 0이었던 게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거죠. 이게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준선은 x에만 해당됩니다. 준선은 x에만 해당되죠. 이게 x는이니까 이건 x에만 해당돼. 그래서 준선 x는 원래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는데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다 내가 더하기 4분의 7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됐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뭐예요? 원래 0,0이었는데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4분의 7만큼 더해주시고 원래 꼭지점은 0이었는데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식이 표준형으로 안 나왔을 경우 지금처럼 해놓는다면 원래 거를 알아내시고 원래 거가 어떻게 평행 이동됐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평행 이동을 거쳐서 오른쪽 3개의 결과를 알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A값, B값, C값은 다 구하실 수 있겠죠. 되셨어요? 유형 2번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처음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습 착실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다 푸실 수 있는 거니까 원래 거부터 구하시고 평행 이동이 얼만큼 됐는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황대로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 3번 갑니다. 자, 유형 3번 가보시면 B단계 4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대놓고 포멜선 방정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y제곱은 12x다. 그럼 내가 쳐다볼 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표준형 형태구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표준형은 y제곱은 4px야. 그럼 y제곱은 4px니까 4p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는 12니까 p값은 3이군. p는 양수군.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y제곱은 4px는 요런 형태니까 초점이 이 위에 p,0 같은 형, p,0이라고 해야 되죠? p,0. 그럼 여긴 뭐야? 3,0이군. 근데 초점이 3,0이면 준선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3이군. 이게 딱 맨 앞에 나와 있는 y제곱은 12x 딱 하나 보자마자 다다다다다 그냥 다 나와요. 다 나와야 돼. 자, 근데 지금서부터 49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자주 냅니다. 학교 시험에서 엄청나게 자주 내요. 자, 잘 보세요. 서로 다른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포물선에 있대. 포물선에 초점에 있대. 니네 이거 그리기 힘들걸 처음에? 잘 봐. 잘 봐. 나 일부러 니네 처음이니까 크게 그려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쪽에 준선 먼저 그렸어 내가. 준선 x는 마이너스 3.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초점이 있고 이게 3,0일 겁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놔야 되다 보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놔야 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제가 지금 그린 게 y제곱은 12x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뜬금포를 날립니다. 이 포물선 위에 임의로 3개의 점을 잡습니다. 이 포물선 위에 임의로 3개의 점을 잡는데 그 3개의 점 ABC가 있어. A가 여기 있어. 그리고 B가 여기 있다고 쳐.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다고 칩시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초점이래요. 여기가 초점이잖아요. 얘가 초점인데 이 초점이 뭐라고? 무게중심이래요.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무게중심 어떻게 구했죠?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일치할 때 선분 AF 길이 그림 봐야 돼. 선분 AF 길이 파란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선분 BF 길이, 선분 CF 길이. 내가 지금 파랗게 표시하고 있는 길이를 싹 다 더해달라는 겁니다. 미쳐버리겠지. 세 번째 유형인데 벌써 이제 막 머릿속에 뭐야 저 쌍 뭐 헬파티네 막 이러실 수 있다. 그런데 포물선에 내가 뭘 외우라 했죠? 포물선은 정의를 외우라 했어요. 포물선의 정의. 포물선의 정의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한 점과 움직이지 않는 한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다 어떤 점들의 모임이야? 같은 점들의 모임이야.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AF 길이는 제가 요렇게 내린 여기 P라고 했을 때 AF 길이랑 AP 길이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AF 길이는 AP 길이랑 같은 겁니다. 왜 때문이야? 왜 때문이야? 포물선 정의. 왜 때문이야? 포물선 정의 때문이야. 또 여기서 그려지는 요 BF라는 길이는 이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니까 이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또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내가 여기를 Q라고 했다면 이 거리 빨간 거는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BF 길이는 선분 BQ 길이랑 똑같아. 따라왔니? 또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CF 길이는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궜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내가 R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분 CF 길이와 선분 CR 길이가 같다는 거지. 선생님이 이걸 지금 왜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AF 더하기 BF 더하기 CF를 문제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3개 더한다는 것은 AP, BQ, CR 길이 더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어차피 가로 길이는 무슨 좌표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가로 길이는 X좌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가로 길이는 X좌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인트 ABC의 포인트를 점 ABC의 포인트를 X좌표에 둘 거예요. 점 ABC 포인트를 X좌표에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점 A의 X좌표. 점 A의 X좌표를 난 뭐라고 할 거냐? X1이라고 할 거야. 점 A의 X좌표를 X1이라고 할 거야. 그 X1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똑같아. 다시 얘기합니다. 점 A를 X좌표를 X1이라고 할 건데 그 X1이라는 것은 Y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똑같아요. 또 점 B의 X좌표를 난 X2라고 할 건데 이 X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똑같아요. 자, 점 C의 X좌표를 나는 X3이라고 할 건데 X3이라는 것은 여기가 Y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X3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 이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알고 있어. 그 말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러면 위로 가도 다 3, 3, 3이지 않겠어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다 3, 3, 3이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3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얼마야? 3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얼마야? 3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AP 길이는 여기 있는 x1에다 3 더한 거. x1에다가 3 더해준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Q 길이는 뭐야? BQ 길이는 B의 x좌표 x2, B의 x좌표 x2에다가 3 더해준 거. 왜냐면 이 총 길이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CF 길이는 뭐야? 이 점의 x좌표 x3에다가 뭘 더해준 거야? 이거 3 더한 거. 왜? 총 길이니까.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 3개 다 더해달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 3개 다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3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3, 3, 3이니까 9야. 그러면 나는 누구만 알아내면 돼? 인원만 알아내면 되는데 이제 나는 알 수 있지. 왜 알 수 있죠? 무게중심 좌표 우리 어떻게 구했었어요?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내가 a점 x좌표를 x1, b점 x좌표를 x2, c점 x좌표를 x3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나누기 3 해주면 무게중심의 x좌표가 나오는 건데 무게중심의 x좌표를 문제에서는 누구라고 했어? 초점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에서는 무게중심의 x좌표를 초점이라고 했어. 근데 초점 좌표 우리 아까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 초점의 x좌표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3이잖아. 그러니까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뭐가 끝났어? 여기서 누가 나와? 여기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은 9이라고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9를 내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최종 결론은 얼마가 나와요? 18이 나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해 다 되셨으면 채팅창에 1 쳐주시고 어디 이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빨리 말하세요. 이해가 되셨으면 채팅창에 1이라고 쳐주시고 어딘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됐다고 빨리 말하세요. 자, 그럼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555번 갑니다. B단계 55번 갑니다. 다음 유형. B단계 55번 갑시다. 자, B단계 5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멀선 y제곱은 12x의 초점. 자, 그림 좀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포멀선을 그려놨어요. 문제에서 먼저 그려놓은 거니까 저는 그냥 일단 그릴 거예요. 문제에서 먼저 그려놨어요. 이렇게. 자, y제곱은 12x 먼저 그려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f가 있대. 자, 우리는 문제에 초점과 준선이 없어도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포멀선 문제는 초점과 준선을 찾으면 90% 이상 다 해결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얘를 표준형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 y제곱은 4px로 쳐다보고 있어야 해. 근데 여기 써져 있는 4p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12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4p가 10이니까 p가 3이군. p가 3이군.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뭐야? p,0이니까 3,0이군. 그러면 준선은 누가 돼야 돼? 준선 마이너스 p니까 x는 마이너스 3이군. 문제에 준선이 없네. 그럼 그리자. 문제에 준선이 없네. 그럼 그리자. 자, 이 간격만큼 니네는 문제 푸실 때 비슷하게 놓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이고 문제에 초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니네 스스로 표시를 해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니네 스스로 표시해 놓고 출발하는 거야. 자, 그런데 니네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 니네한테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뭘 묻고 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초점하고 여기 지나는 선을 하나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가 B래, 여기가 A래. 그래놓고 B에서 수선의 발을 떨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궜어요. 이게 D래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무게중심 문제를 갖다가 별표 쳐놓으라고 하고 막 자세하게 열을 올리면서 설명한 이유가 그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사실 내가 유형 4번 대표형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거는 AD, AC? AC 어디 있어? AC. AC가 뭐라고? AC. 내가 알파벳을 잘못 썼구나. 미안해. 선생님 알파벳을 잘못 썼어요. 문제에서 말하는 AC가 여기잖아. 이게 5라고요, 이게. 이게 5래. 문제에서. 그 다음에 BD 길이. 이거부터 여기까지가 뭐래요? 이게 5분의 9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AB 길이 구하래요. 포멀선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이런 거는 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잘 봐. 순식간에 끝나. 10초 안에 끝나. 포멀선 정의 알고 있으면 10초 안에 끝나. 포멀선의 정의는 준선으로부터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점은 포멀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얼마야? 같겠지.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얼마야? 또 얘네들이 같겠지. 문제에서 선분 AB를 물었어.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나는 5분의 9 더하기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5하고 끝! 10초. 다 했어요. 난 이거 니네가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묻지도 않을 거야. 끝났잖아. 응?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잖아.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선분 AB 길이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났어요. 전 다음 유형 갑니다. 전 다음 유형 갈 거예요. 나 이거 지운다. C랑 D가 Y축 위에 있는 거냐고? C랑 D가 Y축 위에 있는 거냐고? 이 문제는 C랑 D가 Y축 위에 있네. 미안. 이 문제는 C랑 D가 Y축 위에 있네. 다시 해도 돼. 다시. 미안해. 그래도 10초 안에 끝날 수 있어. 왜? 자, 미안해요. 여기가 C가 아니네. 그럼 여기가 C야. 그럼 여기가 D야? 그래도 할 수 있어. 미안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AB 길이는 그럼 뭐예요? AB 길이는 미안해. 이거 표시 잘못했네. 여기가 5죠, 여기가. 에헤이. 미안해, 얘들아. 나 알파벳 잘못 썼어. 자, 여기가 5분의 9잖아요. 자, 괜찮아. 그래도 10초야. 잘 봐. 그래도 10초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다며. 그러면 요 빨간 길이는 뭐예요? 빨간 길이는 5분의 9에다가 여기 간격.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 3. 이게 빨간 길이에요. 그럼 노란 길이는 뭐예요? 여기가 5니까 5 더하기 준선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간격은 3이지? 이렇게 이거 두 개 더해줘야 돼. 미안해. 이거 두 개 줘야 돼. 그래도 10초. 잘못 풀고 다시 푸는데도 10초.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차 곡선은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되셨죠? 저는 유형 5번으로 갑니다. 저는 유형 5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지울게요. 나 이거 지울 거야. 지워도 되지? 자, B단계 59번이에요. B단계 59번. 자, y제곱은 6x의 초점. 자, y제곱은 6x, y제곱은 6x. 아, 그러면 나는 얘가 표준형으로 나와줬네. 그러면 나는 y제곱은 12x, 미쳤나봐. 4px로 보고 있어야 돼. 4px로. 그러면 4p 자리에 누가 있어, 지금? 6이 있어. 4p 자리에 6이 있어. 그럼 p가 누구야? 2분의 3. p가 양수네. 그럼 내가 상상하건대 포물선은 이렇게,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네.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야. 그리고 초점은 p,0이니까 2분의 3,0이에요.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식으로 해결하지 마.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야? 기하입니다. 기하라는 거는 기본이 도형이죠. 도형이라는 거는 그림을 안 그리고 할 생각 자체가 그거는 정신 나간 새끼예요. 기하를 풀고 있는데 도형 그림을 안 그리고 식으로 풀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정신 나간 새끼니까 자기는 그걸 못 해먹겠다 그러면 기하하지 마세요. 진짜야. 자기는 그림 그려서 하는 게 못 해먹겠다. 그럼 기하하지 마세요. 그냥 문과로 가시고요. 그냥 확통하세요. 그 자격이 없어. 그런 애들은 기하면 안 돼. 그냥 꺼져. 안 할 거면. 자, 봅니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초점이 2분의 3,0이래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초점이 2분의 3,0이 있을 것이야 라고 했어. 그 다음에 준선은 같은 간격 유지해주고, 같은 간격 유지 어느 정도 하시면서 네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러면 대략 요쯤에서 여기 이렇게 같은 거리가 나오니까 포물선은 이런 모양이 되겠네. 그치? 포물선은 이런 모양이 되겠다. 포물선은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구한 게 뭐예요? y제곱은 6x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린 게. 그리고 문제에 써져 있는 상황을 좀 봅시다. 문제에 써져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5,2가 있대요.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5,2라는 지점이 요쯤에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지점이 5,2가 있어. 근데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 P라고 했어.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 P니까 만약에 P가 여기에 있다면, 만약에 P가 저기에 있다면 AP 더하기 PF 길이가 제일 짧은 거. AP 길이 요 길이야. 노란 거. 근데 AF 길이 요 길이에요. 저 노란 길이 두 개 더한 게, 저 노란 길이 PF 맞니? 미안해, 잘못 썼어. 나 오늘 왜 이러는 거야? PF 이거네요. PF. 이 노란 길이 두 개 구한 거. 저 노란 길이 두 개 구한 게 제일 짧을 때가 언제냐는 거야. 그럼 난 내가 도형을 막 그려보고 있잖아. 도형을 막 그려보고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근데 P가 여기 오면 어떻게 돼? P가 만약에 여기 오면 이거 더하기 이거? P가 여기 오면 어떻게 돼? 이거 더하기 이거? 야, 근데 언제가 제일 짧은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잘 봐요. 잘 봐줘야 돼. 내가 맨 처음에 P값 저기 그려놓은 걸 보면 포물선의 정의는 또 얘기합니다.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한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아요.
PF 더하기 PA라는 것은 내가 점 P에서 만약에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고 그걸 H라고 했다면 어차피 저기서 PF 더하기 PA라는 것은 PF 길이와 PH 길이가 같으니까 나는 이거를 선분 PH 더하기 선분 PA라고 봐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고. 그러하다면 점 P가 움직일 때마다 이 빨간 길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P가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군 게 PH 길이인 거야. 점 P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 떨군 게 PH 길이인 거야. 그러면 눈치가 채야지. 빨간 거 더하기 노란 거, 빨간 거 더하기 노란 거, 빨간 거 더하기 노란 게 제일 짧을 때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제일 짧을 때. 선분 두 개 더했을 때 제일 짧은 건 당연히 일직선이 됐을 때. 선분 두 개 더한 거 했을 때 일직선. 당연히 일직선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당연히 제일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알았어. 뭘? 점 P가 여기에 있고요. H가 여기에 있으면서 A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일직선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거리가 최소 길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지. 식이 필요가 없어. 그림으로 푸는 거야. 왜? 우리는 뭘 하니까? 기하라는 걸 하니까.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5잖아요. 준선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2분의 3이고 여기서부터 점 A까지의 간격은 5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너의 최소는 여기에 써져 있는 2분의 3의 길이와 여기 써져 있는 5의 길이 더해준 것과 같다는 거죠. 되셨나요? 됐죠? 저는 유형 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B단계 62번입니다. B단계 62번. 야, B단계 62번 말고 66번 할게요. 66번. 62번은 그냥 니들이 해봐야 돼. 66번. 니들 일단 덤벼. 66번은. 62번은 니들이 덤비세요. 내가 이걸 왜 덤비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맨 처음에 니네한테 포멀선의 정의 막 했던 거 있죠. 절대값 씌워놓고 한쪽은 두 점 세워서 루트 씌워놓고 양변 제곱해주고 막 한 거 있지. 그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유형 6번을 풀어봐. 그리고 유형 6번이 이해가 안 되냐? 그럼 물어보면 돼. 알겠습니까? 저는 B단계 66번을 하겠습니다. B단계 6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Q 지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모양의 공원이 있고 A 지점은 포물선의 초점에 위치합니다. 두 지점 A, B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포물선 위의 지점을 P, Q, R, S, T의 한 지점에다가 짓겠다. 매점을. 뭔 개소리야 그러지 마시고 상상을 하세요. 넌 포물선이래. 근데 문제 선생님 포물선 식이 없는데요? 없어도 돼!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이 아니야. 정의야. 정의.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야. 여기가 A인데 이 A가 초점이랍니다. 그리고 점 B가 여기에 있대요. 그럼 점 B는 니네한테 뭐라고 했어? 움직이지 않아요. 점 B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점 B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P, 여기 Q, 여기 R, 여기 S, 여기 T라고 해놓고 여러분한테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가 제일 작은 지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지점에다가 매점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매점의 위치가 P, Q, R, S, T 중에 어딥니까? 그랬어요. 근데 나는 포물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초점과 준선을 내가 알면 구할 수 있다. 90% 구한 거다. 초점이 여기 있어. 선생님 준선 방정식 모르는데요. 괜찮아! 그냥 그려. 얘가 꼭지점이라며.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랑 꼭지점에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곳에 준선이 있겠지. 난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못할 뿐이지 여기에 준선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놈 더하기 이놈이라는 것은 어차피 요 길이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요놈 더하기 요놈을 했다는 거는 여기다가 준선의 수선의 발을 꽂았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했다는 거죠. 이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여기다가 꽂은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요 주황색 길이하고 B를 꽂은 거지. 맞아?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점 B가 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면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책에 S일 때가 정확히 지나면서 여기가 직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AS 더하기 BS라는 것이나 여기를 내가 H라고 하면 SH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AS 더하기 BS라는 것이나 SH 더하기 BS라는 것이나 똑같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최소 길이는 뭐야 당연히 일직선상일 때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 방금 전에 여기서 본 거랑 이거는 가로로 일직선인 거고 이건 세로로 일직선이니까 문제 유형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포물선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유형인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하는 PQRST 중에 여러분은 어디다 그리셔야 돼요? 그냥 선 긋고 식도 없어요. 그냥 S가 정답이에요. 여기 S잖아요. 되셨어요? 자, 저하고 하는 기하 수업의 과제는 유형 7번, 즉 69번까지가 여러분들한테 과제입니다. 1, 2, 3, come on!